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렁이는 땅속이 깜깜한데 어떻게 살까? 개구리는 연못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나? 올빼미는 밤이 되면 무섭지 않을까? 이상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랍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렁이처럼, 개구리처럼, 올빼미처럼 살아왔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지렁이 본 적 있으시죠? 비 온 다음 날, 땅 위로 나와 있는 그 작은 생명체요. 지렁이는 평생을 땅 속에서 살아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머, 저렇게 깜깜한 흙 속에서 어떻게 살까? 답답하지 않을까? 햇빛도 못 보고 하늘도 못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렁이는 전혀 갑갑하지 않아요. 놀랍죠? 지렁이한테는 땅속이 자기 집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 살았어요. 촉촉한 흙이 좋아요. 어둠이 편해요. 그게 지렁이한테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지렁이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갑갑하다고요? 천만에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햇빛? 그거 오히려 위험해요. 제 피부가 마르거든요. 어둠? 이게 편한데요. 안전하고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갑갑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넓은 곳이 좋고 밝은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를 보면 저렇게 살면 답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렁이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와요.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전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엔 개구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구리는 연못에서 살아요. 그 작은 연못이 개구리의 온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어떨까요? 저 작은 연못에만 있네? 넓은 세상도 많은데 왜 저기서만 살까? 갑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개구리한테는 연못이 운동장이에요. 아니, 운동장보다 더 넓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헤엄도 치고 파리도 잡아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개구리한테는 그 연못이 완벽한 세상이에요. 개구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좁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엄청 넓어요. 이 연못에 가볼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바깥 세상? 그건 위험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저것밖에 없네 하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넓은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개구리한테 넓은 세상 나가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무서워할 거예요. 밖은 위험해요. 새들이 있고 뱀도 있어요.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서 또 배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번엔 올빼미 이야기예요. 올빼미 아시죠? 밤에 활동하는 새요. 우리는 낮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깨어 있으면 힘들어요. 밤샘하면 다음 날 피곤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 힘들겠다. 밤새는 거 정말 힘든데? 하지만 올빼미는 완전히 달라요. 올빼미한테는 밤이 낮이에요. 밤에 눈도 잘 보이고 활동하기 좋고 먹이도 잘 잡혀요. 낮에는 오히려 불편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고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올빼미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밤에 활동하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밤이 제일 좋아요. 시원하고 조용하고 완벽해요.
낮? 그건 너무 밝고 시끄러워요. 낮에는 쉬어야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배워요. 내가 힘든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편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힘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뭔가 보이시나요? 지렁이, 개구리, 올빼미.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기중심의 판단에서 생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손주가 밥을 안 먹고 놀아요. 할머니는 생각해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그래서 손주를 쫓아다니며 밥을 먹여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할머니는 섭섭해요. 내가 손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할머니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밥은 때 맞춰 먹어야 해. 그게 건강에 좋아. 이게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지렁이를 보며 갑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억지로 먹이면 밥이 싫어져요. 이게 며느리가 배운 육아 방식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개구리가 연못 밖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둘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좋아.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답답해요. 회사 다니면 월급 나오고 안정적인데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해? 내가 평생 살아본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하지만 아들도 답답해요. 아버지는 왜 제 꿈을 이해 못 하실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기서도 갈등이 생겨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기준으로 생각해요. 안정이 제일이야. 그게 행복이야. 이게 할아버지가 평생 믿어온 가치예요. 마치 개구리가 연못이 제일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들은 아들 기준으로 생각해요. 도전이 중요해. 내 꿈을 이루는 게 행복이야. 이게 아들 세대의 가치예요. 마치 올빼미가 밤이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자기한테는 맞는 거예요. 다만 서로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해요. 무슨 뜻일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렁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지렁이한테는 땅속이 집이구나. 지렁이한테는 어둠이 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개구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개구리한테는 연못이 온 세상이구나. 개구리한테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올빼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올빼미한테는 밤이 낮이구나. 올빼미한테는 밤이 제일 활동하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요즘 육아법을 배웠구나. 며느리한테는 이 방식이 옳은 거구나. 며느리도 아이를 사랑하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섭섭한 마음도 조금 줄어들어요.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꿈이 있구나. 아들 세대는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걱정은 되지만 응원하고 싶어져요.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닫혔던 문도 열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화가 났어요. 내가 손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어휴,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되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며느리도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며느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며느리 방식도 틀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며느리 말도 들리기 시작해요. 아,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해져요. 며느리야, 그런 방식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요. 어머님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절충해 볼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사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함께 살 수 없어요. 내 방식이 맞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싸우게 돼요. 결국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함께 살 수 있어요. 내 방식도 있고 내 방식도 있구나. 둘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타협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와 며느리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할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구나. 며느리도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어머님도 손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대화가 시작돼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중간 지점을 찾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평소에는 며느리 방식대로 하되 가끔은 할머니 방식도 써보자.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와 아들이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아들도 꿈이 있구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아들도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아버지는 내가 걱정되시는 거구나. 내가 안전하길 바라시는 거구나. 그러면 대화가 시작돼요. 아버지, 제 꿈은 이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걱정도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내 꿈도 중요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걱정돼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요. 그럼 1년 동안 준비해봐라. 그동안 아버지가 지켜볼게.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만 봤구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자식, 친구, 이웃.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갈등도 많았어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내 방식대로 안 할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화내고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만 봤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렁이를 보며 갑갑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렁이는 전혀 갑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편하고 옳고 좋은 거였어요. 다만 나와 달랐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이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첫째,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보기엔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해. 내가 보기엔 저 방식이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 보세요. 이건 내 기준이야. 상대방한테는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 좋을까?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 편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는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셋째, 다름을 인정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저게 좋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세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지렁이와 개구리와 올빼미가 다 다르듯이 사람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넷째,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다르다고 해서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다르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살아갈 방법이 보여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해볼 것. 하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잠깐 멈춰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 좋을까? 3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셋,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해볼 것. 하나, 가장 갈등이 있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며느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둘, 그 사람 입장에서 5분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힘들었을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셋, 그 사람한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저번에 그 일 있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달에 해볼 것. 하나,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누구와 갈등이 있었나?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나?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둘, 한 달에 한 번 가족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때? 이렇게 나눠 보세요. 셋, 책을 읽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는지 이런 내용의 책을 읽어 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서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계도 편해져요. 전에는 만나면 스트레스였어요. 또 내 말 안 들으면 어쩌지? 또 싸우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만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다를 수 있지. 괜찮아. 대화하면 되지. 타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요. 만나는 게 즐거워져요. 여러분, 지렁이, 개구리, 올빼미,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한테 큰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의 세상이 있다. 다름을 인정하면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깨달으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식들과도, 며느리와도, 손주와도, 친구들과도 모두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름을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세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말해주세요. 있잖아,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람은 다 달라.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이해가 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렁이는 땅 속이 갑갑하지 않다. 이 한 문장에 큰 지혜가 담겨 있었죠?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기중심의 판단에서 생겨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는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려요. 대화가 가능해져요. 함께 살아갈 길이 보여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세요.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관계가 편해져요. 마음도 편해져요.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요. 지렁이는 땅속이 갑갑하지 않아요. 개구리는 연못이 운동장이에요. 올빼미는 밤이 낮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방식대로 살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